엄마의 마지막 숨결은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소독약 냄새 가득한 병실에서 쥐어준 차가운 금빛 반지와 함께 제 손에 남았죠. 도윤아, 이 반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놓치지 말고 내 진짜 엄마를 찾아가, 알았지?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그 마지막 속삭임은 꿈속에서 들린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내게 반지를 쥐어주셨고 그 순간 가느다란 숨결이 멈췄습니다. 눈물과 점액이 뒤섞인 채 나는 그대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었죠.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다 울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필 그날 집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열흘 넘게 병원에서 지키던 나날이 끝나고 돌아온 집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밤, 울다 지쳐 눈이 퉁퉁 부은 채 무의식적으로 텔레비전을 켰죠. 그냥 집안의 적막함을 깨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차연서 부회장님, 그 반지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화면 속 앵커의 질문에 단정한 머리를 넘기며 웃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재벌가 귀족의 품위가 느껴지는 우아한 손짓으로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었죠. 이 반지요?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전 그 의미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브라운관 속 그분의 손에 내가 목숨처럼 쥐고 있던 바로 그 반지와 똑같은 것이 반짝였습니다. 내 심장이 멈췄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이 굳어버렸죠.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입술을 움켜쥔 채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머릿속에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내 진짜 엄마를 찾아가. 쓰러진 채 바닥을 짚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달 넘게 병원에서 밤새며 간병한 나의 지쳐있던 몸은 이제야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 인생의 진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나는 엄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첫날 밤 진실 앞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었다고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퉁퉁 부은 눈, 며칠 동안 씻지 못한 머리,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턱,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제껏 거짓된 삶을 살아온 건가요?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지? 몇 날 며칠을 엄마의 장례식 사진 앞에서 웅크린 채 지냈어요. 엄마가 남긴 반지는 오래된 금장이었지만 안쪽에 새겨진 현서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서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내 삶 전체가 거짓말이었다니. 26해를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진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니. 나는 인터넷에 현서, JN그룹 반지를 검색했고 그분이 차연서 부회장님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분, 단 한 번의 인터뷰로 다시 국민 여신으로 불리는 그분, 그리고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진짜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분이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차연서 부회장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인터넷 검색, 뉴스 스크랩, 사진. 부회장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묘한 기분이 들었죠. 내 눈매가 저분을 닮았나? 내 입술 모양이 저분과 비슷한가? 아니면 그저 내 착각일까? 식당 조리원으로 평생을 살아온 엄마. 아니, 장미자, 어머니는 내게 항상 넌 특별한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의 의미가 달라 보였어요. 특별하다는 것은 어쩌면 내 출생의 비밀을 암시했던 걸까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했어요. 진실을 찾아야 했죠. 엄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비밀을 마지막 순간에 내게 알려주려 했던 그 진실을 말입니다. 장미자님이 제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 친구분 맞으세요? 며칠 후 나는 엄마의 오랜 친구라는 박순자 여사님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주름진 얼굴, 그러나
또렷한 눈빛을 가진 노인이었죠. 미자 아들이야? 장미자의 아들 도윤입니다. 말끝을 흐렸어요. 이제는 아들이라는 단어조차 낯설게 느껴졌으니까요. 박 여사님은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오래 아프셨지. 네, 근데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이 반지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조심스럽게 반지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박 여사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놀라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 반지 어디서 났어?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내리며 말했죠. 어머니가 마지막에 주셨어요. 그리고 제 진짜 어머니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한참을 말없이 내 얼굴만 바라보더니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분이 내 친어머니 맞아.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의 충격은 너무나 컸죠. 내가 그 댁에서 일할 때 널 받아왔어. 장미자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지. 그 집 아무도 내 존재를 몰라 비밀이었어. 박 여사님은 마치 오래된 상자를 여는 듯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차현서 부회장님이 젊은 시절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했던 분은 가난한 미술가였고, 결국 임신한 채 쫓겨났다는 이야기였죠. 넌 태어나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 아이였어.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허락받지 못한 아이. 그런 표현으로 내 존재를 정의할 수 있다니.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럼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장미자는 그 댁에서 너를 받아와 자기 아이처럼 키웠어. 차가문에서는 그저 아이를 처리하라고만 했지. 입양이든 뭐든. 근데 장미자는 널 키우기로 했어. 딱 조건으로. 결코 내 출생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박 여사님의 말에 따르면 장미자 어머니는 그 댁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중 출산 직후의 차연서 부회장님과 가태어난 나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위협과 회유 속에서 나를 데려와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반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나는 목이 메어 간신히 질문을 이었어요. 박 여사님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반지는 현서 부회장님이 내게 주려고 했던 거야. 유일하게 내게 남겨줄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가족들이 모르게 장미자에게 건넸지. 내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분노, 슬픔, 혼란. 하지만 그 무엇보다 궁금증이 컸습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인지, 왜 차현서 부회장님은 나를 포기했는지, 그리고 왜 장미자 어머니는 이 모든 비밀을 죽을 때까지 간직했는지 말이죠. 그럼 제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조윤이라는 화가셨어. 가난했지만 재능이 뛰어난 분이셨지. 현서 부회장님이 그분을 너무 사랑했어. 하지만 그분은 교통사고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 아버지라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항상 엄마와 둘이 살았고 아버지의 존재는 그저 먼 그림자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그림자조차 거짓이었다니. 그 현서 부회장님의 아버지는 대단히 완고한 분이셨어. 딸이 하인과 다름없는 가난한 화가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으셨지. 그래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기록을 지우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려고 하셨어. 박 여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삶의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퍼즐의 그림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손에 쥔 반지를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박 여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지 보여드리면 돼. 부회장님은 알아보실 거야. 널 보시면 알아보실 거야. 나는 서울 한복판 JN그룹 본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유리 외벽에 비친 내 모습은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헌 청바지에 낡은 점퍼, 그리고 며칠 동안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머리카락. 이런 모습으로 재벌가의 딸, 그것도 내 친어머니라는 분을 만나러 온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과연 부회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빌딩을 올려다보던 그때 정문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경호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나는 본능적으로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부회장님 나오신대. 아, 오늘 자선 행사 있는 날이지? 주변 사람들의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단정하게 올려 묶은 머리, 우아한 걸음걸이,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부드러운 미소. 차연서 부회장님이셨습니다. 내 진짜 어머니라는 그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부회장님께 다가가려 했지만 내 다리는 마치 땅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부회장님이 차에 오르시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용기를 냈어요. 급하게 인파를 헤치고 부회장님께 다가가려는 순간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의 손에 있는 반지. 내가 가진 것과 똑같은 반지였어요. 망설임 없이 카메라를 꺼내 그 순간을 담으려 했죠. 거기요. 당신 왜 몰래 사진을 찍어요? 갑자기 나타난 경호원들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저는 그냥 그 반지가. 하지만 내 변명은 소용없었죠. 경호원들은 나를 마치 위험인물처럼 취급하며 건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다시는 여기 얼씬거리지 마세요. 다음번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결국 나는 사기꾼처럼 끌려 나왔어요.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가까이 왔는데 단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죠. 그날 이후로 나는 차연서 부회장님을 만나 뵙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어요. 본사에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심지어 부회장님의 개인 비서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죠. 부회장님께서는 면회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번번이 같은 대답만 들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이도윤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차연서 부회장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어떻게? 부회장님이 나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아셨을까? 어떻게 제가 누군지. 도윤 씨,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 오후 2시 강남의 블루밍 카페로 와주세요. 차 부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길 원하십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나는 한동안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까? 내 존재의 의미, 내 삶의 진실이. 그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블루밍 카페는 강남 한복판의 고급 카페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우아한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나는 낡은 점퍼를 벗고 가져온 단정한 셔츠로 갈아입었지만 그래도 이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지만 초조함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예약하셨습니까? 네, 이도윤이라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도윤 님이시군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은 나를 카페 뒤편의 독립된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넓은 프라이빗 룸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차연서 부회장님은 보이지 않았죠. 잠시 기다려주시면 곧 오시겠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나는 혼자 남았어요. 긴장한 나머지 손이 떨려서 주머니 속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눈이 뻑뻑했죠. 그런데도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정확히 10분 후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차연서 부회장님이 아니라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이도윤 씨, 네. 그런데 차연서 부회장님은 부회장님 비서실장 김정희입니다. 부회장님을 만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어요. 비서실장님은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죠. 도윤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회장님께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인터뷰 이후에는 더욱 그렇죠. 당신이 어떤 의도로 이런 접촉을 시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침을 삼키며 주머니 속의 반지를 꺼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비서실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분은 반지를 집어들고 면밀히 살펴보셨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한 건가요? 돌아가신 제 어머니 장미자 여사가 임종 직전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진짜 어머니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비서실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회장님,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반지도 있고. 여기로 오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비서실장님은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은 마치 오래된 유물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장미자 여사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폐암이었습니다. 1년 넘게 투병하시다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비서실장님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셨습니다. 도윤 씨, 부회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서류철을 펼치자 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체육대회, 예술고등학교 입학식, 내 인생의 주요 순간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무슨 이게 어떻게? 장미자 여사님이 매년 부회장님께 보내주셨습니다. 편지와 함께요. 그 순간 문이 열렸고 차연서 부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훨씬 더 지치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부회장님의 시선이 곧바로 내게 고정됐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인사를 드리려 했지만 부회장님은 그대로 굳어버리신 채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부회장님은 천천히 다가오셔서 내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셨어요. 너 정말 내가 맞구나. 그 순간 부회장님은 갑자기 제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분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울고 계셨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그분의 등을 토닥였죠. 낯선 사람의 포옹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부회장님은 눈물을 훔치며 물러서셨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재빨리 휴지를 건네셨어요. 도윤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될 줄은, 그리고 장미자 여사가 세상을 떠났다니. 부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사람이 내 생모라는 사실이. 어제 비서실에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았어. 처음에는 또 누군가의 방해의 공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반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구나. 부회장님은 비서실장님이 건넨 반지를 받아들고 살펴보셨어요. 이 반지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받은 거야. 우리의 약속을 의미하는,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장미사 여사에게 주었지. 언젠가 내가 찾아올 수 있게.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정말 부회장님이 제 어머니신가요? 부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곤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이렇게 말하기 정말 미안해. 하지만 며칠 후에 너에게 전부 설명해 줄게. 먼저 다른 장소로 가자.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부회장님의 말씀에 비서실장님이 재빨리 움직이셨습니다. 문을 열어 밖을 확인하시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능한 한 빨리 이동해야 합니다. 부회장님. 부회장님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도윤아,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여기를 떠나야 해.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카페의 뒷문을 통해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갑자기 휴대폰으로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 반지는 원래 그녀가 줄 수 없는 물건입니다. 조심하세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이 주소로 오세요. 메일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거기엔 내 어머니 장미자와 젊은 차연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갓난아기였던 나. 부회장님의 별장은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이었지만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져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깨끗했죠. 들어가자, 도윤아. 부회장님은 앞장서서 저택으로 들어가셨어요. 비서실장님은 우리를 따라 들어오지 않고 차에 남아 전화 통화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물론 고급스러운 가구와 인테리어였지만 재벌가의 화려함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한 느낌이었죠. 앉아라. 차 한잔 할래? 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은 직접 주방으로 가셔서 차를 준비하셨어요. 그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권위 있는 기업인의 모습과는 달랐으니까요. 많이 놀랐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부회장님이 차를 가져오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내게도 마찬가지야. 너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부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옆에 놓인 서랍에서 작은 액자를 꺼내셨어요. 이건 내 아버지야. 액자 속에는 젊은 남자가 차연서 부회장님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강렬했어요. 그리고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저와 닮았나요? 눈매가 똑같아. 그리고 입술. 내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구나. 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내 눈매와 비슷했습니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이 사람이 제 아버지인가요? 조윤. 돈은 없었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던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 부회장님의 눈이 붉게 충혈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몰래 널 가졌고 우리 집은 아예 널 없던 일로 만들었어. 출산하자마자 널 데려갔고 난 어디로 간 줄도 몰랐어. 그 뒤로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떠났고 나는 가족들에게 묶인 채 살아야 했지. 부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그 반지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부정당한 사랑의 증표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장미자는 어땠니? 잘 대해줬니? 부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셨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이으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장미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셨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 도윤아. 장미자 여사께도 너에게도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부회장님도 눈물을 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명 발신자였어요. 받지 마. 부회장님이 급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나는 통화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이도윤 씨, 반지를 받으셨나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차연서와 함께 있죠? 그녀를 믿지 마세요. 그녀가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오전 11시에 압구정동 카페 메모리로 오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부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누구였어? 모르겠습니다. 익명의 전화였어요. 그런데 반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아, 조심해야 해. JN그룹 내부에서도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어. 특히 내 동생, 내 삼촌이 그래. 그들은 내가 과거에 사생활을 낳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재벌가의 권력 싸움에 휘말린 기분이었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내 옆에 있어줘. 내가 널 지킬게.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내 존재를 세상에 알릴 준비도 되어 있어.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부회장님의 말씀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전화와 이메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내가 찾아야 할 진실은 무엇일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이해해. 오늘은 여기서 쉬다가 내일 내 마음을 알려줘. 부회장님은 내게 별장의 방 하나를 내어주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이메일에 첨부된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젊은 차연서, 부회장님과 장미자, 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나.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부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저녁 먹을래? 아니면 쉬고 싶니? 저녁 먹겠습니다. 부회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미술을 했다고 들었어. 정말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저녁 식사는 생각보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부회장님은 일부러 간단한 메뉴를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삼겹살과 된장찌개, 김치와 밑반찬들. 재벌가의 식탁이라기보다는 평범한 가정집의 저녁상 같았죠. 내 아버지. 조유는 미술학교를 다니다가 내 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어. 그때 처음 만났지. 그 사람의 그림은 정말 독특했어. 마치 사람의 영혼까지 담아내는 것 같았거든. 부회장님은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예술고를 나왔고 미대에 진학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서부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부회장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제는 다시 시작하면 돼. 내 꿈을 이루는데 내가 도와줄게. 내 아버지의 재능이 내게도 있다는 걸 난 알고 있어. 그때 갑자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익명의 발신자였습니다. 내일 카페 메모리에서 진실을 알려주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부회장님이 내 표정을 눈치채셨어요. 무슨 일이니? 아닙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익명의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가 왜 나를 찾으려 하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진실이란 무엇일까? 식사가 끝나고 부회장님은 서재로 나를 안내하셨어요.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고 한쪽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내 아버지가 그린 거야. 내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라니. 나는 천천히 그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모두 독특한 터치와 색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 속에서 아버지의 삶이 보이는 것 같았죠. 이 그림은 특별해 보여요. 내가 가리킨 것은 젊은 여성이 창가에 앉아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부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야. 내 아버지가 내게 프러포즈할 때 그려준 그림이지. 우리가 사랑에 빠진 첫날을 그린 거야. 그림 속 여성은 지금의 부회장님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죠.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눈빛이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부회장님의 말씀이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다른 그림들을 계속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의 모습, 그게 어머니였어요. 이건 조윤이 그린 마지막 그림이야. 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날이었어. 그 며칠 후에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 나는 그림을 응시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은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안고 있는 아기, 바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죠. 부회장님, 현서라고 불러줄래? 이제는. 현서. 님, 제가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현서 부회장님은 나를 안아주셨어요. 이번에는 나도 주저하지 않고 그 포옹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윤아, 내가 널 보호할게.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그날 밤 나는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 압구정동의 카페 메모리에 가보기로 했죠.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익명의 발신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아직 모르는 비밀이 있는지. 다음 날 아침 나는 현서 부회장님이 주무시는 사이에 조용히 별장을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잡아 압구정동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메모리는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아늑한 카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단 한 명의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어요. 내가 들어서자 그분이 손짓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이도윤 씨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신지요? 제 이름은 김철호입니다. JN그룹의, 아니, 정확히는 당신의 친할아버지였던 차동수 회장님의 비서였죠.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분 앞에 앉았어요. 친할아버지의 비서셨다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 여기 나왔습니다. 차연서 부회장님이 말하지 않은 것들을요. 김철호 씨는 서류 봉투를 꺼내 내 앞에 놓았어요. 이건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긴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나타날 거라고 하시면서요. 봉투를 열자 오래된 편지 한 통과 법률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죠. 엄격한 분이셨지만 생각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부회장님 말씀으로는 할아버지께서 제 존재를 지우려 하셨다고.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회장님은 처음에는 그런 결정을 내리셨지만 나중에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이런 지시를 내리셨죠. 당신을 찾아서 이 편지를 전하라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낡은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 도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차동수다. 내가 너에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길 바래.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체면과 권력에 눈이 멀어 너를 거부했었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너는 내 피를 이어받은 손자다.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너는 JN그룹의 정당한 상속자 중 한 명이야. 이 문서들은 그것을 증명한다. 너의 아버지 조윤은 훌륭한 예술가였어. 나는 그것을 인정하네. 그리고 너 역시 그의 재능을 물려받았어. 내 꿈을 이루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의 후회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 문서들은 당신의 상속 권리를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준비하셨어요. 비밀리에 말이죠. 나는 문서들을 살펴보았어요. 법률적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JN그룹의 일원이었던 거죠. 그럼 부회장님은 이 사실을 모르시나요? 그럴 겁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그룹 내에 큰 파란이 일 겁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재벌가의 상속자라는 신분이 주어진 것도, 그것을 현서 부회장님이 모른다는 사실도,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있었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현서 부회장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고 계십니다. 김철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있고 싶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문서들을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나는 그분이 떠난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할아버지의 편지와 문서들이 들려 있었죠. 내 인생이 또 한 번 완전히 바뀌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별장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내가 JN그룹의 상속자라는 사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서 부회장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김철호 씨의 말처럼 나는 현서 부회장님을 믿기로 했어요. 별장에 돌아가자 현서 부회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도윤아, 어디 갔었니? 걱정했어. 죄송해요. 잠깐 바람 쐬러 갔다 왔어요. 나는 거짓말을 하기가 싫었지만 아직은 할아버지의 편지에 대해 말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지금은 내게 가정이 있어. 남편과 아들이
있지. 내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 다 무너져.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할. 너의 미술, 너의 꿈, 돈 걱정은 절대 하지 마. 내가 널 다시는 잃지 않게 해줄게. 현서 부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증오였죠. 나를 버린 생모에 대한.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안쓰러움, 연민, 그리고 어쩌면 그리움까지. 미웠어요. 내가 입을 열었어요. 부회장님이 아니라 날 이 세상에서 지워버린 그 사람들이 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현서 부회장님이 눈물을 참으며 내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나 부회장님은 날 잊지 않았잖아요. 이 반지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도윤아, 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의 비서였다는 분이셨어요. 현서 부회장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김철호를? 네, 할아버지의 편지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상속권 문서들도. 나는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현서 부회장님은 잠시 말없이 문서들을 들여다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셨었구나. 네, 후회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어려움도,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도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 존재를 세상에 알릴 수도 있어. 내 가족들은 힘들어 하겠지만 그들도 이해해야 할 거야.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미술을 하고 싶고 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현서 부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내가 내 미술 활동을 지원해줄. 화실도 마련해주고 전시회도 열어주자. 몇 달 후 나는 서울 한복판의 작업실에서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현서 부회장님이 마련해 주신 이 공간에서 나는 진정한 내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자, 어머니의 사랑, 조윤 아버지의 예술론, 그리고 차현서라는 나의 두 번째 어머니. 모든 것이 캔버스 위에 살아났어요. 배경에서는 뉴스가 들렸어요. 최근 JN그룹 차현서 부회장이 미술재단을 설립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단의 첫 입주 작가 이도윤 씨는. 나는 잠시 붓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내 삶이 진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가며 나만의 이야기를 그려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반지는 여전히 내 손가락에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인연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반지만큼 특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